네, 한중 두 정상, 경주 에이펙 이후 2달 만에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약 90분간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국 정상 약 90분간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모두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하고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말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올해 2026년이 한중 간의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두 정상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두 발언은 이제 시진핑 주석도 뭐 한 1분 30초, 2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길은 것 같습니다. 한 3분 정도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말씀으로 봐서는 한중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나가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조금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잠시 좀 불편했던 관계가 있는데 예. 그 관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하기 애애하게 시작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작년 이제 경주 에이펙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정상회담인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두 발언에서 조금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2달 만에 양국 정상이 연속으로 만났다. 이거는 사실 국제 관례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적어도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문제를 지금같이 복잡하게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중국도 계속 한국한테 선택을 강요하면서 이 한쪽으로 밀어붙이면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중국이 가장 아시아 지역에서 보기 싫어하고 또 영향을 받기 싫어하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된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을 피하려면 양자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2008년에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 전략 동반자라는 거는 양자 관계 이외에 다양한 이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좀 복원시켜보자. 그리고 원래 우리 정신이 그거 아니냐. 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두 나라 정상이 양자 관계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상호 어려운 이런 뭐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실무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모두 발언은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화기애애한 네.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그런 방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좀 불편한 사이라고 한다면 정상회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에서도 좀 뼈 있는 사자성어나 격언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없었죠. 뭐 이제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으니까 분위기 자체를 이제 나쁘게 새로 시작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통상 좋은 표현들이 많이 쓰죠. 옛날에 이제 MB하고 후진타오하고 만났을 때는 관포지교 그러니까 뭐 제나라 때 관중하고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포수가 예. 하고의 그 우정, 신뢰 그걸 이제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사이에 2013년도 그때는 선작 비붕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거래는 그 다음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심신지례라는 표현도 썼었죠. 그래서 그것은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갔을 때에 그 전반적인 그 방중을 표현을 할 때 중국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가시돋친 얘기가 있긴 예.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관왕지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과거를 살펴보면서 과거를 살펴보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루어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드 문제가 있고 그랬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경항고, 이것은 뭐냐면 그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견뎌야 그 매화가 매화로서의 그게 있다. 이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쓰신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동원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도 없었고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 나올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죠. 예. 모르는데 이제 좀 특이했던 것은 벽난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 포럼에서 등장했어요. 그래서 예. 저도 이게 깜짝 놀랐어요. 벽난도가 뭐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게 아마 옛날에 개경, 그러니까 그 개경 밑에 있는 포구입니다. 포구. 벽난도 할 때 도자가 섬 도자가 아니고 포구 도자예요. 아. 그래서 이제 포구인데 예성강 이제 하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송나라 시대 때죠. 우리는 고려 시대고 송나라 시대 때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물품들이 한국의 고려 청자를 포함해가지고 자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랍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또 이제 중국이나 또는 서방이나 또는 이제 아랍의 그 물품들이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왜 그러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얘기를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는가? 결국 이제 벽난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물품의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창조적으로 더 이제 문화를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폐쇄하고 세국하고 문을 걸어 담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이제 교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문화뿐만이 아니고 물건도 교류가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에 벽난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벽난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고려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코리아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자성어는 없었고 이번에 벽난도 정신만 저는 일단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본회담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많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과거 사례랑 비교했을 때 이번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만의 뭐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런 게 또 있으십니까? 네, 그 실제로 뼈 있는 말이라든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거는 2달 전에 경주 1차 시주석과 이 대통령 간의 만남에서 이미 한번 확인이 됐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우리 외교부하고 중국이 의제조율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였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무슨 합의를 한다든가 이걸 끌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각자가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2달 됐다고 그게 갑자기 새롭게 국면이 바뀔 건 없잖아요. 예. 그걸 전제로 요번에는 그런 기본 생각이 있는 건 다 안다. 그리고 또 표현해야죠. 양측 정상이 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실질적인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특징은 뭐 경제 교류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특별하게 그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한중 양국이 국권이 비탈됐던 시기에 같이 협력한 경험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중이 군국주의에 다양한 뭐 경험이 있다 이러면서 약간 역사를 끌어대면서 이제 일본을 애둘러서 지적한 면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위, 발언 수위보다는 굉장히 조심하는 수위거든요. 뭐 한국의 입장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 판을 적어도 갈등하는 모습이나 어렵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라는 중국의 생각과 한국의 생각이 좀 맞아서 모두 발언을 상당히 절제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실 실무회담에서 예. 어떤 말이 오갔을지는 뭐 아직 알 수는 없죠. 예. 그 모두 발언 자체는 아주 부드럽게 잘 이전보다는 아까 우리 김현수 실장님이 아주 다양한 성어를 하셨잖아요. 다 언중요골이라고 그 안에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썼다는 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니까 그걸 복원하자. 전략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거니까 훨씬 그 두 사람의 친교라든가 한중 양국이 추구하는 시스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것들의 큰 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자라는 그런 시작점을 만든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두 발언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본회의에서는 또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각각의 나라의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또 나라가 원하는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실무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뭐 한한령 문제라든지 또 현안이 굉장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양국 간에 어떻게 좀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서해 구조물 문제도 이제는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사실상 이게 우리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중국의 배타적 수역하고 이게 거리가 좁아가지고 결국은 그게 다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정 조치 수역 그 북쪽으로는 어느 정도 좀 돼 있고 그 남쪽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하는 PMG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경계선을 획정하자라고 네.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불법 이제 구조물을 거기다가 구축을 한 거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결국은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는 서로 이사 갈 수도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뭐 이사 가면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예. 우리가 뭐 저기 A동, B동이 있으면 A동에 있는 앞집하고 윗집, 아랫집이 이렇게 싸우지 B동에 있는 뭐 100m하고 싸울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는 아래 윗집, 옆집하고는 아주 잘 지내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거기서 이제 뭐 살인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거면은 가능하면은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이제 불법 구조물을 만들었으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한번 하자. 공동조사를. 너희들이 여기 이것을 그 어로 뭐라고 뭐 양식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공동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이 안에는 못 만들도록 돼 있는데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은 공동조사를 해가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성질의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공동위원회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분쟁의 원인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은 분쟁 조치 수역이 있는 한은 원인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경계선을 획정을 하자. 그러면 경계선 획정위원회를 만들든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좀 하면 중국이 이제 얼마 정도 이것을 수용할지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뭐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한한령을 내린 적은 없다. 그런 적은 없었죠. 중국 국민들이 그러는 거다. 예. 그런데 그거 뭐 중국 정부에서 했다는 거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한일령 내린 것도 중국 정부는 안 내렸다고 하는데 그거 일본 사람 다 알고 있고 한국 사람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위성락 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문화 콘텐츠 교류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뭘로 이제 되겠어요? 서로 이제 물건도 주고받고 또 문화도 교류도 하고 정서도 교감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K 한류라고 할까요? 그게 뭐 K-팝도 있고 뷰티도 있고 뭐 K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중국이 통제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도 통제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화 교류가 결국은 양국의 국민들 사이를 더 가깝게 하고 서로가 이렇게 친중 또 친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한한령을 내린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도 또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한두 개씩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능성을 저는 본 것이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우리 그 BYG인가 그 누굽니까 그 우리 문화 콘텐츠 그 예. 위원회 위원장 박진영이 JYP입니다. 아, JYP 죄송합니다. BYD는 전기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JYP. 예. 박진영이가 그때 그 우리 그 문화 콘텐츠 거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시진핑 주석한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왕이 외교부장 보고 와봐라.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고 했는데 아마 시간이 좀 짧아서 이번에 이 뭐라고 할까요? 저녁에 이제 만찬 행사할 때 이게는 이제 공연은 안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초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조금씩 풀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희망을 해봅니다. 예. 예. 자, 또 하나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방어적 대응 차원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시 주석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그거를 미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추적이 어렵다. 이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바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반발성 발언이 나왔거든요. 한미 양국은 핵의 비확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한국은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NPT도 탈퇴했고 사찰도 받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사실 한국이 핵잠수함 그것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맞는 거죠. 그 연료만 쓰겠다는 건데 그거를 사실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대변인의 이 비판 발언 제일 뒤에 보면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마는 규범을 지키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어쨌든 그 핵잠수함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위력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거죠. 사실은 며칠 전에 8,700톤급 원잠 갖는다고 북한도 했잖아요. 그게 자기 기술로는 안 될 텐데 아마 러시아나 뭐 이제 이런 기술로 했을 거고요. 그 현장 지도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도 다카이치 총리도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원잠 가져야겠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모든 거의 시작이 북핵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자주적 역량을 늘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도미노 현상처럼 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보고 늘 뭐라고 하냐 하면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자주국방 능력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고 전력만 그 핵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대미 레버리지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방어적 차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공격적 차원도 있어요. 공격적 그러니까 차원. 방어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강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상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확산 체제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는 핵농축 이 핵잠에 들어가는 핵농축이 20% 이하예요. 그 20% 이하는 이게 군사용으로 이게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지만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그 무기 체계 SLBM은 거기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재래식 잠수함인데 동력 자체만 핵 추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여기 가지고 시비 걸 리가 없는 거고 NPT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8,700톤급 잠수함까지 이렇게 공개까지 다 했는데 우리는 뭐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하면은 아마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못할 거다. 이게 방어적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대통령이면 아마 시진핑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NPT 체제, 비확산 체제 지킵니다. 그러니 북한도 비확산 체제 지키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반도의 비확산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한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성과고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 있는 예. 그런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의 방중 당일날 이제 무력 시위가 이루어진 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한중 정상과 만남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엊그제 있었던 그 마두로 대통령 축출한 것을 좀 염두에 둔 이런 조치가 아니냐라는 시선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준비는 아마도 이게 마두로 그 체포는 갑작스러운 작전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그거보다는 이 한중 간의 어떤 회의, 회담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을 확실히 드러내는 거죠. 그걸 하고 있는데 또 마침 이제 그런 게 일어나니까 아마 양자적 차원을 다 써서 어느 거를 더 중시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런 걸 거예요. 혹시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하려면 군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핵을 뭐 폐기하는 걸 가지고 비핵화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상태는 남북이 별개 국가로 단절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데 우리를 매치메이킹해서 맺어주려고 하지 말아라. 한국은 그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마두로 베네수엘라하고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마두로처럼 그냥 당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또 이제 과시하는 그런 면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은 아마도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천덕꾸러기가 안 된다. 사실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카다피라든가 뭐 이제 이런 몰락을 보면서 만약에 리비아가 진짜 핵이 있었으면 저렇게 됐겠느냐, 카다피가. 나는 제2의 카다피가 되기 싫다. 사실은 계속 그 아버지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그렇게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접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마저 없다면 김정은의 통치 지위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거를 선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포기시키려면 그 북한이 충분히 수용할 만한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형태로 지금은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다면 한국의 숙제, 중국, 미국 마찬가지. 이걸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안정적인 방향으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사실은 한중 간의 문제의 상당 부분이 거의 8, 90%가 북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모르는 척하지 말고 한중 양국이 북한 얘기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본질을 자꾸 놔두고 다른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뭐 양국 관계 그 새로운 시작, 복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로 좀 단초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베네수엘라 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주로 중국에 좀 석유를 수출하는 80%를 중국이 또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 몇 시간 전에도 중국 특별대표를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베네수엘라와 미국뿐만 아니라 또 중국과의 관계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중 관계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 대통령하고 모두 발언해서 이 시진핑 주석이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그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두 발언을 유심히 들었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미국을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변인이 뭐 외교부 대변인이 할 만큼 이제 했기 때문에 예. 또 그 한중 정상회담 하는데 여기에 불필요하게 그것까지 꺼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국은 실리 외교를 좀 취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 남미의 1대1로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베네수엘라거든요. 그래서 남미 전체에 한 1,200억 불 정도를 차관을 줬는데 그중에 이제 베네수엘라에 600억 불 정도 차관을 줬죠. 그런데 차관을 갚아야 되는데 베네수엘라가 갚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석유를 이제 그 반대급부로 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80%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프라에도 엄청나게 중국이 많이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하고 아주 적대적인 표현을 쓰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곤란한 일들이 죄송합니다.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선 4월 달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일정은 일단 잡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에 투자해 놓은 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이 다 가져가 버리면은 중국 그냥 아무것도 못 받아오는 거잖아요. 거기 600억 불이나 투자를 해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마두로 정권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들어설 정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들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그냥 실리 외교, 그러니까 실용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내용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